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죽어라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달콤한 독이라 불리는 당. 당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현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데요.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을 떠돌다 단백질과 만나는 순간 비만의 주범이자 만병의 씨앗인 당독소로 변한다고요? 달콤한 음식은 멀리하고 군것질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과연 안전한 걸까? 안심은 NO! 당심은 금물! 당독소가 쌓이게 하는 음식은 의외로 따로 있다는데 몸속에 당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체크리스트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볼까요? 한번 봐주시면요. 네. 첫 번째입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얼굴이 잘 붓는다. 배가 불러도 음료나 간식이 먹고 싶다. 밥을 먹어도 공복감이 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며 소화가 안 된다. 시야가 흐릿하고 시력이 나빠졌다. 팔다리에서 쥐가 나거나 저림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 내 몸이 항상 무겁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했던 게 당 독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네요. 몇 개 되세요, 신동진 아나운서? 저는 한 4개 정도 되는 네 것 개? 같은데요. 네. 저는 지연 3개 씨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피곤하고 네. 그다음에 밥을 먹어도 굉장히 간식과 음료가 땡긴다. 네. 일단 식욕이.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간 오케이. 요즘 눈 시야가 눈이 좀 침침해요? 흐릿하고, 예.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노안인 줄 그러니까 알았더니 노화. 당 독소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저는 한 3개 정도 있는 되는 것 거였네요. 같아요. 네. 이 중에서 뭐 한 서너 개 정도 해당되면은 당 독소에 좀 어떻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놀랍게도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당독소가 쌓여있을 수 있다는 정말요? 뜻입니다. 예.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고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는 증상들인데요. 이가 일가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와 상관없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이게 당독소가 쌓였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를 방치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곽정희 선생님은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서너 개. 네. 선생님도 저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 항목에 네. 뭐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어도 뭐 공복감이 들고 느껴지죠. 네, 그리고 뭐 얼굴이 붓고 이거는 그냥 뭐 일상에서 뭐 평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날 뭐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시야가 흐릿해지고 약간 뿌옇고 이런 건 솔직히 좀 뭐 때문이지 하고 약간 무섭기는 하거든요. 가끔 뭐 눈에 뭐가 나타나 뭐 어른어른 거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흐릿하고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독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정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해독을 하게 되면요.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 독소가 쌓이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액의 당이 계속 증가하면서 눈의 가장 중요한 부위죠. 망막혈관 주위에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부종을 일으켜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동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때 눈앞에 날파리나 아니면 검은 실 같은 형태가 떠다니는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네. 있는데 이 비문증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그 합병증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고3이잖아요. 네, 고3이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면 앞에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비문증이었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팔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뭐 쥐가 나는 거, 예, 그거는 또 당 독소하고 또 어떤 관계가 그래요?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흔한 원인 사실 디스크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디스크 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팔다리 저림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독소가 쌓이면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고요. 결국 말초 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이런 감각 신경이나 아니면 자율 신경 등의 이상이 생깁니다. 즉 팔다리에 자꾸 쥐가 나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요. 당 독소가 쌓여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생긴 건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만 걱정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잠깐 뭐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거를 좀 짚어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뭐 비교적 가벼운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질환으로 예.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은 뭐 온몸에서 그 증상이 날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눈에 나타나는 질환은 방금 이제 하정원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췌장과 콩팥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이 부위를 뗐습니다. 했더니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돼 있는데요. 당뇨와 이제 당 독소는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정원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당 독소가 생성되는 원인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남아돌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당 독소는 당연히 당뇨 합병증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가 쌓였을 때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가 췌장이나 콩팥인데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산 증인 같아요. 글쎄, 그 무려 한 달 동안 그 짜고 매운 열무김치에다가 밥만 딱 3숟갈 먹고 물은 꼭 병아리 오줌만큼 먹고 살았으니 네.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같이 혈압 높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다이어트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좀 알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또 뭐 네. 어떤 당 독소가 쌓이면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장 질환을 한번 볼게요. 장 질환 장 질환. 네.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당 선생님? 독소가 쌓이면 장 네. 질환이 오네요. 자, 네. 당 독소가 쌓이면 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이요. 바로 장 질환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 독소는 우리 몸 이곳저곳에 붙어서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염증이 자꾸 생기면요. 그 장벽이 느슨하게 됩니다. 염증 때문에 장 점막이 느슨하게져서 장에 어떤 중요한 물질들 같은 것들이 새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정말 거북하고 힘들잖아요. 네, 네. 아무것도 상상이 안 뭐 돼요. 하기도 힘들고 일도 네,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무릎에는 또 어떤 질환이 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에도 네. 퇴행성 관절염. 이번에도 또 염증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당 독소가 많이 쌓이는 부위 중에 하나가 또 연골입니다. 연골 조직 속에 콜라겐이라는 어떤 중요한 물질에 당 독소가 많이 흡착이 되거든요. 당 독소가 눈으로 가면은 안구 건조증이 오는 것처럼 연골에 붙으면은 연골이 딱딱해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디스크 환자 연골을 보면은 당 독소가 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먹어서 당으로 남아서 온몸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먹어서 잘못된 건데 이게 온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온몸에서 발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소가 쭉 퍼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여기 이제 남은 게 머리거든요. 네, 머리. 네. 네. 머리 쪽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머리 쪽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게 치매까지 치매.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 독소는 혈액이 공급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머리가 혈류 공급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당 독소가 뇌에 쌓이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 활성화를 방해를 하고요. 신경세포 활성을 저하시켜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성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질환 여기는 없지만요. 네. 이분을 보시면 약간 퉁퉁하시지 않습니까? 푸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푸근하시네요. 네네. 네. 바로 당 독소는 비만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과잉된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당 독소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식품 자체에 당이 워낙 많아서 혈당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당 독소가 생길 위험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은 덜하고 어떤 음식은 또 당 독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그 식약처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당 함유 식품 가운데서 이 식품이 가장 당을 많이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있다.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건데. 저는 딱 알아요.
뭐예요? 탄산음료 중에 까만 거. 까만 거? 그거 진짜 설탕 많이 콜라, 들어있는 콜라. 네, 네. 콜라. 나는 뭐- 콜라나 초콜릿인데 초콜릿. 카카오 함유가 높은 거 말고 예.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네, 거기 설탕이 많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야, 진짜 많이 알아요, 그쪽으로는. 네. 그런 거죠. 애들 좋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안에 초코 들어있는 과자. 예. 그렇죠? 과자. 그리고 뭐 안에 무슨 잼 발라져 있는 과자. 예. 그런 거 다 합치면 당 어마어마합니다. 1시간 동안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또 갑자기 배가 고픈데. 어떤 거예요? 예, 정답이 너무 뭐예요? 이지연 아나운서의 저 당에 대한 열정이 부럽습니다. 네, 우리가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통계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아, 그래요? 정답은 바로 커피입니다. 오, 의외네요. 네, 실제로 어르신분들은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믹스. 예. 믹스. 예.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믹스 커피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설탕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그 설탕 부분만 또 이렇게 조절해서 네. 꽉 꼬집으면 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드시는데 네. 그래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드시니까 네. 그게 설탕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그리고 근데 또 뭐 아니 그거는 설탕이 그러니까 없는 커피들도 아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믹스 커피나 달게 뭐 먹는 그런 커피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거기는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 당 독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당을 많이 먹어서 몸속에서 당 독소가 생기는 게 있고, 바깥에서 먹는 음식 자체에 당 독소가 있는 게 있는데, 커피가 바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믹스 커피가 하나 있고, 네. 다음에 그 기계에서 내려서 바로 그 조그만 잔에다 먹는 에스프레소, 그게 네. 커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나 천에다 이렇게 걸러 먹는 드립 커피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개 커피 가운데서 당 독소가 가장 많은 커피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뭐 얼핏 생각하기에 뭐 인스턴트 커피 안에 뭐 또 설탕도 들어있을 뭐 수 있고. 있나? 좀 더 맛있게. 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는 뭐 양이 요만큼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양이 좀 많은 핸드드립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요 순으로 당 독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니 커피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 안 넣으면은 애매하네. 그냥 다 블랙 커피인데 네. 무슨 차이가 있지? 저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제 네. 입에는 맛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설탕이 있거나 없거나인데 네. 뭐예요, 선생님 답이? 네, 보통의 경우에 그 탄수화물이 많고 달고 한 그 커피를 먹으면 몸 안에서 당 독소가 생기는 거를 어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는데 네. 실제 음식 자체로 보면 에스프레소 커피가 당 독소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익스프레스의 약자잖아요. 네. 빨리 뽑아낸다 그래가지고 네. 200도씨 이상의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커피빈에다가 때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같이 결합해서 마일라드 리액션을 이용해서 당 독소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쌉싸름한 맛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거는 반대로 핸드 드립이라 그래가지고 천이나 이렇게 종이로 걸러서 내리는 거거든요. 두 개 차이를 비교해봤더니 30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30배요. 우와. 핸드 드립보다 아니, 똑같은 에스프레소가 건데. 훨씬 더 많다. 네. 아.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사 먹는 거는 네. 거의 에스프레소로 해서 이제 얼음을 넣거나 우유를 넣거나 그대로 먹거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굉장히 그리고 커피는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가 먹기에 이제 달달하지 않은 것들도 당 네. 독소를 쌓이게 할 수 있군요. 또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재료인데도 만드는 조리법에 따라서 당 독소 배출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은 재료인데 당 독소 수치가 확 달라지는 당 독소를 낮추는 그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짠.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아라. 삶아라. 네. 네, 실제로 이 프랑스의 과학자인 마일라드가 밝힌 건데요.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게 되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아주 우리 혀에 너무 자극적인 맛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백숙과 치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손이 많이 가시나요? 치맥이죠. 압도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웬만한 분들 다 치맥한테 가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런 결합 반응으로 인해서 당 독소가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한 가지 진리는 혀에 단 거 가운데서 몸에 유익한 게 별로 없다는 건데 조리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은 게 몸에 좋으니까 일단은 조리를 하셔서 드실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추셔서 너무 또 삶은 것만 먹으면 너무 또 맛 없게 먹으니까요. 네. 달걀도 삶은 달걀과 후라이를 적절히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 게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야, 네. 그렇다면 이 당 독소 수치가 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음식을 이제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네. 두부는 날 것과 굽기의 차이를 봤을 때 약 5배가 올라가고요. 와. 그다음에 닭가슴살도 삶기와 굽기가 있는데 한 5배가 올라갑니다. 당독소가. 네. 그리고 달걀을 삶아 먹거나 부쳐 먹을 때 한 30배가 올라가네요. 와, 저는 그리고 그- 감자 삶아 오. 먹거나 우리 감자 튀김 튀겨 먹잖아요. 네. 90배. 와, 90배 말도 안 돼. 거의 뭐 우와. 100배네요. 이렇게 달라지나요? 매일 아침에 달걀 뭐 후라이나 찐 달걀을 하나씩은 먹거든요. 네. 근데 삶은 달걀보다 후라이가 당독소 30배. 30배라고 하네요. 이야. 굽고 튀겼을 때 이렇게 당 독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네요. 근데 선생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인데.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양보 못 하겠는데요. 자, 당독소 낮추는 조리법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식초,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오. 돼 있네요. 이건 또 뭔가요, 선생님? 네, 산성식품이 마이야르 반응을 방해해서요. 당독소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그래서 1시간 정도 레몬즙에 재워두셨다가 구우면요. 당독소는 뚝 떨어지고 풍미는 쑥 올라가게 됩니다.